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적절한 자랑은 서로를 알아가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부릅니다. 특히 하면 할수록 손해만 남는 자랑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나은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TV 인터뷰에서 한 달에 약 6천억 원을 번다고 밝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질투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기에 우리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내 회사 동기가 주식 투자에 성공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보다 씀씀이가 커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괜히 배가 아프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쟤는 뭐가 잘나서 나보다 잘 나가는 걸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우리는 먼 사람들의 성공보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가까운 친구의 불행을 보면 안타까움과 동시에 나는 다행히 저렇지 않구나 하는 안도감도 함께 들죠. 행복과 불행 모두에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친근한 사이일수록 더욱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살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서 좋은 일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가족과의 신뢰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죠. 돈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돈 좀 벌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이 따를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같은 말들 말이죠. 그러나 곧 분위기는 바뀝니다. 괜찮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며 접근하는 이들이 생기고 혹시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며 손을 내미는 지인들도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소액일지 몰라도 일단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 우정이든 신뢰든 모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본인 스스로입니다. 돈 자랑을 시작하면 어느새 씀씀이가 커지고 과시하려는 소비가 일상화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재산이 줄어들고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퇴직 후 받은 목돈을 자랑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돈 자랑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옛 조조와 사마이의 일화도 떠오릅니다. 어느 날 조조는 사마이에게 물었습니다. 발바닥이 왜 흰지 아느냐? 모르겠다고 하자 조조는 이렇게 답합니다. 늘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사마이는 이 말에서 깊은 교훈을 얻어 결국 권력을 잡게 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낼수록 줄어들고
감출수록 늘어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조금쯤 자랑해도 되지 않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푸는 자랑이 정답입니다. 비싼 식사나 여행 경비를 보태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그 속마음은 그래, 내가 쏘니까 들어주는 거지. 라는 계산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선망하고 또 누군가의 선망 대상이 됩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더 어려운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굳이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될 자랑은 바로 왕년의 자랑입니다. 중국 베이징에는 계문연수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운치가 느껴지죠. 안개 속에 우거진 나무들이 드러나는 모습은 관광 안내서에서도 신비롭고 절경이라 소개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안개가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실체는 의외로 실망스럽습니다. 겨울철이면 각 가정에서 피우는 연탄 연기가 골목을 가득 채워 앙상한 가지를 감쌌던 것뿐입니다. 멀리서 볼 땐 신비로웠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니 그저 매캐한 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과거의 자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왕년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재와 비교되면서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런 자랑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상대의 관심사나 현재의 상황은 무시한 채 나의 옛 영광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은 점점 관심을 잃고 대화의 온도도 식어버리죠. 이와 관련해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는 과거의 명성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처럼 왕년의 자랑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대개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과거라는 안전한 기억 속에 숨으려 하는 것이죠. 마치 매캐한 연기에 몸을 숨기듯 과거의 영광 뒤에 현재의 어려움을 감추려는 것입니다. 공자도 이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한다. 결국 지나간 업적은 추억으로만 남기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동네마다 자랑을 일삼는 이들을 가리켜 팔불출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요. 나중에 판검사 돼서 큰 효도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뿌듯함에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식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고민하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랑이 마치 가시처럼 꽂히게 마련입니다. 옛말에도 있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을 보지 말라.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남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아이가 더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안에서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남을 존중하기보다는 남 위에 서려는 마음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무심코 무시했던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겸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성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자랑은 결국 집안 자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은 어떻고, 형제는 어떻고, 시댁 식구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나아가 인맥 자랑까지 이어질 수 있죠.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하는 식의 과시는 결국 본인 스스로의 자신감 부족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술부심입니다. 요즘 TV만 틀어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소주 3병 정도는 거뜬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술자리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량을 마치 무슨 훈장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제일 잘 마셨다니까요. 이런 말들도 흔히 오갑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이 정말 자랑할 일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을 비롯한 온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건 어딘가 모순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었을 때 술자리에 나가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 마시는 사람은 나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술고래라며 웃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그는 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술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까지 받게 되었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술부심이 인생의 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잘 마시면 최고의 약이지만 잘못 마시면 모든 병의 근원이다. 한두 잔의 술로 대화를 나누고 정을 쌓는 것은 좋지만 내가 얼마나 잘 마시는데. 라는 과시는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 참 유치하네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술을 잘 마시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건강을 챙기며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멋이고 더 큰 자랑이 아닐까요? 5번째,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운전 자랑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무사고야 딱지 한 번도 안 떼봤지. 내가 운전하면 항상 일찍 도착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사고 없이 운전해 왔다면 그 기록을 스스로 큰 자랑거리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 속에는 자칫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배운 지식만으로 매일같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 더 배우려는 노력 없이 자신만의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나는 베테랑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차로를 무리하게 변경하고 신호에 걸리지 않으려 아슬아슬한 운전을 하는 모습은 결코 실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운이 따랐던 것일 뿐입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고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 그런 운전은 사실상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는 프로 레이서가 아닙니다. 운전의 목적은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여유롭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진짜 잘하는 운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동승자와 주변 차량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운전입니다. 부드럽게 차를 몰고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진정한 실력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때는 스스로 운전의 고수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로 접촉사고를 경험한 뒤 그동안의 무사고가 단지 행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운전 자랑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이 더 큰 품격과 여유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자랑의 순간이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그 순간 이미 위험한 운전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다른 이의 자랑을 들을 때 마치 실제로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무심코 던진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취와 열정을 나누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나눔과 얕은 자랑은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진정한 인격자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작은 성공조차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변에 널리 알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 덕분에 자연스레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강은 자기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으려면 그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예의와 겸손, 책임감으로 주변을 돌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며 내가 혹시 무심코 자랑처럼 들리는 말을 한 적은 없을까? 또는 누군가의 자랑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지 하고 돌아보셨다면 이 시간이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소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삶의 유익한 이야기와 따뜻한 교훈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